한 447-661-20. 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좀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빠지고 S&P 500도 밀리고 나스닥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주들이 빅테크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나스닥은 올라간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뭐 다우지수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행 항공주, 이제 경기 부양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시장이 3대 지수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이제 대선 직전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대선 바로 직전까지 시간이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신중해져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좀 신중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집콕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주는 좀 밀리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잉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반면에 뭐 준비디오, 이거 이제 화상회의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이죠. 다음에 이제 홈쇼핑, 온라인 쇼핑 관련해서 이제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 이런 건 이제 재택 생활이 증가하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확진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대선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또 미국의 확산 관련해서 한 2, 3주 정도는 좀 증시가 불안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누가 당선되든 경기 부양책은 어차피 필수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 때 같은 전체 경제 셧다운은 시행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해 볼 때 대량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기업들의 이제 기초 체력은 좀 튼튼하다. 이번에 이제 뭐 기업들이 뭐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같이 이제 대량으로 뭐 파산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2, 3주간의 변동 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온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증세가 단행이 될 거고, 이런 경우에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주장. 그리고 또 상원의 경우 반드시 야당이 이제 이겨서 우리가 뭐 블루웨이브라고 그러죠. 그 블루웨이 상원 하원 대통령 모두 한쪽 정당, 특히 이제 야당 쪽으로 넘어가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야당이 이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상원까지 전부 싹쓸이해서 정책의 빠른 속도 추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7일 평균치가 지금 7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 있고, 이제 36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자 수도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봄에 대비해 보면, 봄의 피크점 대비해 볼 때는 뭐 사망자도 현저하게 낮고 입원자 수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입원자 수가 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죠. 이게 오늘 시장의 발목을 좀 잡은 요인이기도 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뉴스 나왔는데 긍정적인 거, 좀 조심스러운 거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EU에서는 백신 개발이 돼서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급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내년 말까지는 EU 회원국들에게 충분한 백신 접종 공급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다른 주로 왔다 갔다 이동했다가 또 확산이 서로 될 수 있으니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파이자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검사 완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냈거든요. 42,000명의 등록이 마무리가 됐고, 신청자 중 36,000명은 두 번째 접종까지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파이자의 CEO는 이제 결과값을 확인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6,000명이 접종이 완료됐기 때문에 6,000명 정도만 이제 아마 6,000명 정도는 1차 접종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접종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까지로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순조롭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결과를 빨리 공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성과가 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긍정적인, 예, 그런 영향을 준 재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외에 주목해 볼 만한 뉴스나 이제 지표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2주 동안 이제 주식을 좀 매도했었는데, 최근에 2주는 이제 미국 주식 27억 7천만 달러를 순매수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테크 기술주라든가 산업재에 각각 거의 5억 달러 가까이 각각 나눠서 매수하는 등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이제 반면에 이제 지표는 좀 엇갈렸는데, 9월 내구재 주문은 1.9% 증가해서 예상치가 0.4% 증가였으니까 이제 상회했는데, 반면에 이제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9 찍었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부진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향후에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지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부진해졌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위축됐다. 시작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표는 좀 엇갈리면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뭐 기업들의 실적은 뭐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뭐 3M, 캐터필러, 마가무 실적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예상치 넘었는데, 다만 이제 예상치를 이제 넘었다라는 거는 작년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상치를 그냥 넘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별로 반응은 좀 제각각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은 어쨌든 잘 나오고 있어서 지수 하락하는 거를 좀 방어는 해주지만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라서 이제 좀 시장에 큰 어떤 이슈가 된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는 좀 물 건너간 분위기예요. 그 상원은 이제 9일까지 아예 그냥 휴회를, 다음 달 9일까지 휴회를 결정해 버렸고, 그래서 이제 표결 일정이 없다라는 점을 시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대선 이후에 이전에 본 적 없는 대규모 부양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선 전에는 부양책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 기대감은 거의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양 기대감은 이제 대선 이후에나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돼버렸고, 확산에 따른 어떤 걱정, 이게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집콕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서 이제 나스닥은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해진 그런 양상으로 간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해외 변수가 계속 불안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수급도 딱히 그렇게 뭐 안정적인 편은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 11월까지는 좀 10월은 이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11월이 되면은 뭐 백신 뉴스가 이제 아마 빠르면 11월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백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 미국 대선 결과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방향이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나온 성장률 이제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좀 나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인 투자 확대, 예를 들면 뭐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거나 뭐 토목공사 같은 게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설비 투자,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아직은 부진하죠. 예, 민간 소비, 그렇다고 뭐 현저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민간 소비 회복이 좀 덜 돼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저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좀 선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설비 투자 증가하고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후에도 성장률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판단하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수출입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시각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당장 이게 서프라이즈인데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조금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경제 지표는 우리 시장을 좀 지탱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단기로는 코로나하고 양도세, 미국 대선 변수, 이거는 계속 부담 요인이 됐잖아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역전한 것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좀 튀게 나온 여론조사인데 그런 여론조사도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은 이제 완전히 그런 표현하죠. 원사이드하게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누가 이기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미국 대선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은 누가 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는 대선 전에나 나오는 얘기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당선되면 증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당선되는 순간 급락하고 나서 증시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 결국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워지게 되는 이거든요. 설령 대선 불복을 하네 어쩌네 하더라도 그 불복하는 기간만 넘어가면 또 어차피 또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선자 발생, 당선자 확정, 그 이후에 의회에 따른 당선자에 따른 경기부양 카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경계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있죠. 무력 충돌이 발생되는 지지자들 사이에 이거 승복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 이게 일단 좀 극단적인 전망 중에 하나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대선은 좀 일정을 채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제 확산되는 코로나 이슈. 그리고 별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다시 늘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늘린다라는 거는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돈 풀기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다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다시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장 지표가 괜찮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최소한 부정적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어도 왕창 매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속 매도하는 국면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에는 재차 이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의 방향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상승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기적인 돌발 악재에 의해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종목들별로 매도 규모가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코스닥 낙폭이 유난했잖아요. 그 유난했던 거는 신용 물량의 일부가 그때 털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11일 중에서 10일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지수하고 별개로 지수야 대형주 몇 개가 올라가 버리면 지수가 방어가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11일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위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용의 반대 매도 기준에 걸리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빠지면 아마 신용 물량 확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몇몇 종목들은.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등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780 정도까지 밀려서 800에서 멀어졌는데 여기서 한바탕 더 크게 확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런 어떤 투매성 물량을 이제 맞지 않으려면 여기서 좀 방어를 해주는 것도 나름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락 종목은 더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은 대선 결과 알게 되고, 백신 긴급 승인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양책도 다시 또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 좀 변수도 많고 또 그 양도세 관련된
이제 노이즈도 여전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적극적인 어떤 뭐 테마성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차분하게 이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